네, 사립학교법 다음으로 유아교육법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기억을 되새긴다면 제2조에 보면 유아란, 유치원이란, 보호자란 말이 다 들어가 있죠. 방과 후 가정이라는 것이 있죠. 네. 유아는 뭘까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 3세, 네. 만 4세, 만 만 5세까지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그렇죠. 근데 그 법에는 뭐 국립유치원도 있고 공립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있죠. 네. 근데 사립유치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하고 사인. 사인. 예, 법인은 사실은 사립유치원에서는 많지는 않죠. 뭐 제가 알기로 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호자란 친권자, 혹여니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방과 후 가정이란 제13조 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말한다. 그렇죠. 방과 후 가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나요? 방과 후 가정에 방과 후 가정이요.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한 돌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네. 그렇죠. 예. 아이들이 또 요즘에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봄 방과 후 가정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네. 수업을 다시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계시던데. 방과 후 교육 과정이 있어서 네. 그러면 우리 종일반생 그게 이어진 게 뭐냐면 제13조의 교육 과정에서 보면은 네. 유치원은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네,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교육과정을 운영 이후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교육과정이 법에는.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은 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범위에서 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경기도 연수를 받으면 방과 후 가정에서도 방과 후 가정에서 또 그 안에서 이제 특성화를 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그것도 방과 후 가정 안에 포함돼서 이렇게 된다. 어느 지역에는 경기도 도교육청 연수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저희 시에 와서 이렇게 뭐 인천시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다 광명시나 뭐 인천시. 광명시나 뭐 화성 이렇게 들으면은 또 그게 경기도하고에서도 그 시애들하고 안양이나 이렇게 좀 틀린 게 있어서 그 좀 기준과 내용이 이렇게 모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저도 이제 연수 가면은 원장 연수 가거나 뭐 직무 연수 가면은 그런 게 좀 어떤 균이라고 딱 그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가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그 교재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런 저희가 연수를 가서 뭐 진흥원이든 어디든지 뭐 교재 교구라든지 이런 거를 원해서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이거는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제작하고 만드신 건지 그쵸.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혹시라도 그런 좀 상황이 되시고 그런 자리도 좀 혹시 참여하실 수 있다면 이런 경기도 아니면 뭐 서울시 이런 인천시. 것들은 인천시 우리는 이렇게 인천시니까. 한다면 네. 인천이라면 그런 어떤 기준이 딱 이렇게 맞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각 구도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데는 교육청마다도 이런 건 되는데 어떤 교육청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좀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좀 해주죠. 그 다음에 우리 또 19조 3항의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 운영회를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로 유치원 운영회를 자주 여나요? 저희가 이제 법적인 거는 한 4회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있다 보면은 운영에 이제
유치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이제 특성에 맞게 그리고 또 그 원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 대표 운영위원회 어머님들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거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정은 원에 있지만 그 방과 후 과정에서 하는 특성화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견학은 언제 간다든지 네. 견학비 아니면 같은 거 이제 얼마 책정하고 이런 그렇죠. 거요? 아.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저희가 교육비는 얼마를 인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학부모님들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제 2월에서 3월로 넘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교육비를 학부모님들 쭉 주신 거는 저희가 집행을 어떻게 했다. 회계감사 같은 비슷하게. 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다 보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안건을 다 하고 그 회의가 끝난 시간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이 운영회 시간에 뭐 재롱잔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학부모 참여 시간이 많아서 아이가 와서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고 아니면 유치원에서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만 좀 많이 해놓으셔서 그거를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뭐 판사나 법처럼 어머니 그건 이 안건이 없으니까 지금은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원에서는 가끔 가다가 어머님들끼리 좀 갈등도 있으셨어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원장이신 어머님께서 자꾸 그런 거 요구하면 나 이거 안 올 거라고 이제 막 이러셔서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그 유치원에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원나 수에 따라서 5명 이상 11명 범위 내에서 이제 교직원, 원장님, 학부모님 둘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원에 오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시간도 없지 않아요, 사실이요?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은 시간을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7시 이후에 아니면 뭐 이렇게 늦은 그치. 시간 했으면 좋겠다는데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은 또 일찍 하고 싶고.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교직원이 저희가 참석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시 이후에야 되는데 아이들 수업 끝나고 아이들 수업 네. 끝나고 뭐 어느 정도 기가지도 네. 하고 또 그날 또 결석까지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네, 네, 네. 또 그렇죠. 교직원들도 또 일찍 귀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안건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병설같이 학교에 있는 데는 학교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도 또 저 아는 원장님 병설에 계시는 원감님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해서 같이 했더니 우리도 유치원은 따로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게 교육도 선진화가 되다시피 이제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님도 이제 이런 시간이 어떠한 그 컴플레인이나 어떻게 해주셨다는 요구사항 시간이 아니라 어떤 원의 유치원의 전반적으로 1년간에 하는 학사 일정 그리고 교육 과정 그리고 또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회의를 하시면서 좀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기관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자문도 해주시고 좋은 점을 또 의견도 놔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또 더 좋은 의견도 또 가끔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앞으로 시간이 점차 더 지나면 운영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고 더 그 우리 원에 맞는 우리 원이 어디에 있든 뭐 좀 더 도시적에 있던 아니면 뭐 좀 농촌하고 가깝던 그런 것들을 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던 교육 과정 그 외 전반적인 거를 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리 교직원의 임무. 그래서 그 초등교육법의 제20조에 나오는 거 있는데 원장님도 아까 기억나세요? 초중등교육법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유초중등교육법이 들어가는 거죠. 교직원의 임무. 그래서 네. 뭐 교장은 교무를 통찰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교장은 이제 원장님도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소속 교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네. 그리고 교감은
여기서는 원감하고 똑같죠? 네. 네. 어떻게 해요? 네,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우리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 그러니까 교장도 되고 여기서는 네. 원장이고 교감이고 교장 원감이죠, 그죠?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수석교사는 어때요?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교육한다. 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근데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은 이제 수석교사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원감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떨 때 제일 힘든 점이 어떤 거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원장님의 생각과 예. 교사의 생각을 예. 잘 이해하고 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 쉽진 않죠. 그쵸. 조율한다는 게 정말 그쵸. 어려운 중간 얘기죠. 중간 관리자로서. 그쵸.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얘가 네. 어떤 거가 어려운 점이나 예를 좀 한번 들어주세요. 예. 이제 나는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원감 선생님한테 이런 거는 참 고맙다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점이 고마우냐면 이제 학부모님들의 요즘에는 되게 니즈가 다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의 그러니까 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뭐 학부모님들이 뭐 밖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원에서는 어떤가요? 원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그럼 원장님이 조금 이런 걸 대변해서 우리 애가 좀 피해를 보니까 원장님이 좀 그런 거를 그 어머님을 불러다가 부모 교육을 좀 해주시든지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할 때가 있는데 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한 어머니의 그런 개개인의 어머님은 다 소중하고 그 어머님의 의견은 다 중요하지만 또 전체로 봤을 때 또 상대방 어머님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떤 거를 결정하고 이런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예전에 하나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원감님께서 그 어머님께 굉장히 그 어머님들 간에 아이와의 갈등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이렇게 풀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님한테 아이를 데리러 오셨을 때 그 어머님을 이렇게 이제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이렇게 대접하시면서 그냥 오늘 요즘에 땡땡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어떠시냐, 뭐 가정에서는 어떠냐 하면서 원에서 아이가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아이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서 어머님의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다 이제 좀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서 원감님한테 이제 다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런 점 요즘에 우리 땡땡이가 다른 땡땡이와 좀 갈등이 있어서 원장님께 이런 걸 좀 그 어머님을 좀 불러다가 우리 애를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못 하시고 계셔서 되게 속상한 적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원감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어머니 그러셨군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님한테 원해서 그렇게 어머님들이 이제 유치원을 떠나서 밖에서 있었던 놀이터서나 아니면 뭐 어떤 키즈카페나 아니면 바깥 놀이터에서 있었던 갈등을 우리가 거기까지는 간섭할 수 없는 원장님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 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점을 원장님을 대변해서 저를 대변해서 잘 어머님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장인 내가 그 어머님한테 어머니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좀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터치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그 어머님이 좀 거부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원감님께서 그렇게 잘 해주시니까 그 어머님이 되게 좋았던 적이 있고 또 이제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석교사 선생님이 이제 있지만 일정 받으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 연령의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한 3년차, 2년차, 네. 4년차 이렇게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회의하다 보면은 어떤 안건이 있고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긴급 돌봄도 했었고 지금 정상 등원을 하지만 전체가 오지 않고 3분의 1씩 나눠서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각자 선생님들끼리도 언제 근무를 해야 되는지 나는 언제 근무하고 언제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있을 때 원장이 나한테는 회의 시간에는 내가 이제 의견을 좀 선생님들 의견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가 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좀 말 못하고 원장님이 정해주시면 그대로 뭐 저희는 같이 좀 이렇게 지켜나갈게요 이랬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는 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네. 원감님께서 네. 따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전체가 있을 때는 말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도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런 긴급 돌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 전체 오지 않고 이제 조미바 선생님만 나오시는 이런 긴급 돌봄 시간에 선생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저는 원감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게 중간 관리자로서 원장님을 보좌하고 또 이렇게 교사들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네. 굉장히 그 지혜롭게 네. 네, 업무를 처리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원장님. 그렇죠. 네. 선생님은 어떤 게 원감님은 어떤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라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요즘에 아무래도 세대가 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만큼 선생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성향도 가지고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저보다 제 밑에 이제 계신 선생님들은 그냥 아이들 지도하는 것처럼 아이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아이들 지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인지 선생님들도 각각 선생님들마다의 그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향들을 그렇죠. 맞춰서 이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지내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간 제가 좀 더 좀 마음을 좀 크게 갖고 선생님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제가 중간 관리자라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바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이제 선생님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주면 그 선생님들도 우리 원에서 우리 원감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우리 원장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주셔가지고서는 잘 이렇게 함께 했던 것 힘을 같아. 모아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은 이제 일정을 받으셨잖아요. 네. 일정을 받으시고 이제 현장에 다시 나가셨을 때 그 일정 받았을 때 많은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거 많이 다 느끼셨어요? 연수를 받으시면서. 지금 굉장히 오래된 기억을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있을 때는 그 배움이 사실은 배우는 것보다 그냥 현장에 적응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적응하면서 그 속에 배워가는 과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일정 교육을 받을 때는 내가 이러한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현장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현장 속에서 배워가는 과정이 많았다면 이제 일정에서 다시 새롭게 제가 한 6년인가 7년 만에 일정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으로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제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걸 알다 보니까 일정 교육에서의 그 이론적인 거가 합쳐지니까 조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교육받는 시간이 정말 오래된 기억이지만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었고 그 속에서 이러한 좀 더 현장을 알고 이론은 더해지니까 더 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원래는 지금 일정 교육이면은 대면 교육을 하면서 시간도 많이 좀 여유도 있고 그쵸, 약간 그쵸. 휴식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할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 조금 선생님 서운한 마음도 좀 있겠지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제가 볼 때 세대 갈등, 그러니까 벌써 한 수석 교사나 원감독님 정도면 한 10년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이렇게 일정 교사를 이렇게 받는 이 연수 기간이 많은 배움이 있는 시간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연수는 아니고 이렇게 비대면 연수를 받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그리고 출석률이나 학교에 이렇게 여쭤보니까 굉장히 강의를 다들 열심히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21조 2의 유아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아의 인권에 대해서 유치원에서는 어떤 거를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어떻게 대처하고 교육하고 할까요? 네, 저희도 이렇게 사실 유아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죠. 또 유아의 인권이라 하면 우리가 유아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도 있고 또 유아들끼리도 서로 친구들 간의 유아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건데 사실 유치원의 설립자, 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저는 현장에서 있다 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전, 15년 전 그리고 가장 최근에까지 더 많이 이런 성인이나 뭐 직장생활하는 선생님들이나 유아나 모든 분 인권 감수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서 교육을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인권 조약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어디까지가 유아의 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받기로는 그러니까 만 3세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거나 이랬을 때도 자기 바지를 다 이렇게 혼자 스스로 입고 벗고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네, 선생님들은 그러면 일일이 1대 15, 1대 20, 뭐 1대 18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이제 20이면은 뭐 담임이 이제 2명의 전교사 선생님이 들어가거나 이러시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한 아이가 그 아이가 가진 아이들이 다녀서 사실 만 3세 아이들은 남자아이들 스스로 바지를 벗고 입고 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대소변 가리기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또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 도와주지 않으면 바지에 다 쉬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다 파악해서 얘는 혼자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얘는 혼자 할 수 있는 데인데 선생님이 또 미리 얘 바지에 묻으면 다시 갈아입혀야 되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갈아입혔다 보면 또 그 아이는 그걸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는 저희 원에서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살 아이인데 약간 그날 장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좀 화장실 가는 거 놓치면서 자기 옷에다 실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원에서 뭐 수업을 하지 않은 원감님이나 원장님께나 아니면 다른 그 어른 보호자 선생님한테 도와주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되는데 또 담임선생님 착하셔가지고 그걸 일부러 다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7살 남자아이였는데 굉장히 그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수치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선생님은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일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장실은 당연히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육 저희가 예전에 인권 교육 받았을 때 아동 성교육 받았을 때 예전에 받았을 때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선생님이 같이 가서 도와주는 건 저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교육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듣게 되니까 그 후부터는 선생님이 도와줘도 괜찮은지 선생님이 바지를 바지 한번 내려볼래?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못 내리면 선생님이 내려줘도 괜찮을까? 선생님이 팬티를 내려줘도 괜찮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자의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저희 선생님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이제 아침에 아이들 이렇게 등하원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항상 아이들의 어떠한 그 겉모습, 그러니까 모습, 표정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입고 온 옷이라든지 뭐 아이들의 상황을 아이들 아침에 등원했을 때 모습을 잘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 친구들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결석을 하거나 그러면 연락을 주시는데 혹여나 연락 없이 결석을 하게 될 경우는 저희가 선생님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이유 없이 결석을 하게 되면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유 없이 결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석하는 친구들은 꼭 확인해서 결석한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혹여나 가정에서라든지 특별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유아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재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인식을 가정이나 교육기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아는 유아 존중 문화가 조성이 돼야지만 유아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 법들에서 교육기본법이 있는데 그 학습자하고 보호자, 그 다음에 교원에 대한 어떤 제 14조에서 특히 14조에 보면 교원에 대한 어떤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교원에는 학교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우대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장님이나 우리 원감님이나 보면은 어떻게 교육자로서 갖춰야 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뭐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교원은 전문성은 존중되고 교원의 이제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신분은 보장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일 취약하게 스스로의 자존감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교사를 보면은 대학생을 가르치는 분은 교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이제 유치원 선생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교원의 전문성이 가장 존중되고 발휘되고 사회적 지위가 우대되는 게 유치원 선생님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강력하게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굉장히 열린 교육, 개방한 교육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도 다 가능하지만 유아들 자체는 대면하고 유아의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서로 대화하고 공부했었던 그 아이의 인권이라든지 아이의 정서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서 자기가 아이들을 어떤 지도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게끔 아이가 어떤 그 놀이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하려면 선생님이면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자로서의 전문적인 품성과 유아의 심성, 심리, 그 모든 뭐 언어수 모든 걸 그 아니면 그 예술 아트적인 감각, 창의성 이런 거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현장에서도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거든요. 올해서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절대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배움이 일어나게 하자 그러면은 그거를 그만큼 아이들을 하면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저희가 초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교실에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선생님도 그 아이를 그냥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며칠을 조금 두고 봤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긴급 돌봄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회의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 선생님과 1대1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자유선택 시간이라든지 애들 놀이 시간에 어떻게 선생님 지내세요? 이랬더니 원장님 올해 교육과정도 바뀌었고 저 학교에서도 배운 거 아이의 놀이에 전혀 관여하지 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아이를 저는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같이 대화를 하고 책을 보면서 선생님 우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물론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서 놀이를 찾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블럭이라든지 어떤 과학이라든지 연계해서 융합해서 놀이를 만들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어떤 놀이를 창의적으로 노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뭘 해야 되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선생님 이제 뭐예요? 선생님 이제 다음에는 뭐예요? 선생님 저 놀아도 돼요? 선생님 뭐하고 놀아요? 저 이거 해도 돼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놀이를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는 수면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수면 밑에서 아이가 잠재력을 모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얼마나 유치원의 선생님이 교육자로서 가져야 될 그 유아기 아니면 익힐 수 없는 예술적인 감각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끈기와 인내 그리고 이게 뭐지?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의문점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선생님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원에서도 선생님이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원에서도 마찬가지죠.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하기보다는 유치원 원장님, 온감이 수석 선생님들이 그런 책도 읽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문화의 날을 정해서 선생님이 예술 미술관도 가고 뭐 어떤 좋은 음악회도 가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음악 그 예술적 감각과 또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스터디 그룹도 해서 원장님께서 지원해주고 그런 어떤 그 우리가 그러니까 전문성이 존중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우대되고 그 신분 보장되고 또 어떤 교육자로서 갖춰야 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원에서도 원장님이나 원감님은 뒷받침해줘야 되고 선생님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나부터 알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를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고 스스로 놀이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같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교원은 교육자로서 윤리의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개인의 그 놀이를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어떻게 노력을 했었나요? 현장에 계셨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그 교사였을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막상 그 학교에서 어떤 그 내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배우고 전문성을 가지고 졸업을 해서 현장에 나오면 내가 굉장히 잘 아이들을 지도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네. 막상 우리 아이들을 저도 그랬지만 만나고 났을 때 한없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교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 물론 선생님들도 다 여러 선생님들도 다 그런 마음들을 각자 교사로서 가져야 될 것들을 느끼셨겠지만 저를 돌이켜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한 가지 이 아이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을 거고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발전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앞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옆반 선생님들보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많이 무언가를 해줘야지, 무언가의 어떤 배움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과 아까 그 지켜보는 것과 방관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들이 물론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네네. 그게 지금 지켜보는 거랑 선생님들이 이제 1년, 2년, 3년 연차 가지고 지켜보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선생님들이 느끼실 거고 앞으로.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 더 해보겠다라는 내가 아까 뭐 감수성, 뭐 예술성, 뭐 창의성 뭐 다 선생님들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막 내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어떤
거를 배워가야지라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하나 계단 밟듯이 함께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면 충분히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네. 내가 발전하면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발전을 할 네. 수 있다 생각이 맞아요, 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고 네. 아이들이 좋은 그림책을 교실의 언어 영역에 나서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읽고 네. 보고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하면은 일단 선생님부터가 아이들한테 어떠한 그 우리가 생활 주제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다 해서 뭐 아이들한테 스스로 놀이가 확장할 수 있고 놀이가 심화될 수 있는 아이를 따라가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배움이라는 네, 게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책은 아이들이 내가 읽었을 때 이 주제하고 이 계절하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그 개인 위생이라든지 청결한 거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거고 내가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나의 그 침이나 이런 비말이 상대방한테 튀기지 않고 내가 개인 위생 손 닦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그룹으로 계속 옛날 같으면 정말 네, 10년 네, 전, 네, 5년 그렇죠. 전에는 네. 앉아서 이야기 우리가 나누게 하고, 이야기 나누게 하고 노래 대그룹을 이렇게 부르고, 하고 뭐 노래 이렇게 부르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 네. 그러면 그런 좋은 그림책을 주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걸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 읽어주지 않더라도 그렇지 읽어줄 수도 있지만 네. 아이들한테 언어 영역에 낮춰서 누군가는 이 책이 뭐지? 나 한번 읽어보고 싶어. 네. 이렇게 하려면 선생님이 먼저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참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대학 교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인 그런 어떤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이번 일정 연수를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으셨으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좋은 말 감사합니다. 네. 네.